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1년 전기산업기사 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네, 무접점 논리회로 이런 그림이네요.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유지되어 있는 모양이죠. 문제를 보니까 출력식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무접점 논리 회로를 유접점으로 바꾸고 타임 차트를 완성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뭘 먼저 할까요? 논리식을 한번 먼저 써보죠. 논리식은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x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더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앞에 이제 x하고 y는 이제 곱하기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피드백 들어와서 x하고 요거 c는 이렇게 곱하기고, 요건 c의 부정이죠. 이렇게 c의 부정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a하고 b가 곱하기니까는 이제 a 곱하기 b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이제 x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x하고 c가 곱하기니까 c의 부정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거랑 이제 더하기가 되는 거니까 식은 쓰면 a 곱하기 b에 플러스 c의 부정에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논리식이었고, 두 번째, 얘를 이제 유접점으로 그리십시오. 유접점으로 그리면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된 거는 직렬이죠, 그렇죠? 더하기로 연결된 거는 이제 병렬이고, 이렇게 이제 부정이 붙은 것은 이제 비접점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유접점 회로로 바꿔 그리면 요거 먼저 하면 이제 A하고 B하고 직렬이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C의 부정하고 X하고 직렬인데 C의 부정은 이제 비접점이라고 했으니까 C의 부정에 X. 그 두 개가 이제 합해져서 출력은 이제 X로 빠져나가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죠? 세 번째, 타임 차트. 타임 차트는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요거보다는 이제 밑에 있는 유접점 회로를 보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A하고 B가 동시에 눌려야지 X가 여자가 되는 이제 그런 회로죠. 얘는 이제 그 자기유지니까 이렇게 해서 X하고 B가 동시에 눌려져서 X가 여자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얘가 스위치가 이제 붙는 거죠. 그리고 X를 만약에 소자시키고 싶으시면 A하고 B는 푸시 버튼 같은 거니까 이렇게 눌렀다가 손 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눌렀다가 손 띄면 이제 그 후에는 계속 이제 요것만 X만 이제 그 얘가 여자가 되는 동안에는 X 접점만 계속 붙어 있을 테니까, 그럼 얘를 끊고 싶으면 C를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이제 회로가 소자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다 색칠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동작은 A하고 B가 같이 눌렸을 때, 그렇죠? A하고 B가 같이 눌렸을 때 동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자기유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자기유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A하고 B에서 손을 떼어도 계속 동작을 하겠죠. 계속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동작을 할까요? C를 누를 때까지. 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시고 2번. 2번도 그림 하나 띄워야 되니까 지울게요. 네, 변압기의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P 시험 기기는 이제 여기 있고, 이제 변압기는 여기 있는 거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전원을 인가해서 이제 전압을 이렇게 승합시킨 다음에, 그죠? 보시면 승합이 되는 거죠. 승합시켜서 이제 뭐 이제 측정을 하겠다.
얼마만큼 강도에서 견디는지 측정을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1번 보면은 전원 측 회로에 전류계를 설치한대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디일까요? 예. 이제 여기 나오는 전압계 전단에 이제 설치를 해야죠. 이 전압계 이후로 넘어가면 전압계 쪽으로도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값이 이제 여기 뺀 만큼의 측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요 전압계 전단에 설치를 해야지 전체의 정확한 전류값을 좀 알 수 있겠다. 뭐 그런 거고요. 시험계 V1으로 측정되는 전압이 얼마일까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래요. V1이 여기 있죠. 요거에서 이제 측정되는 건데 P시험 기기를 보니까 최대 사용 전압이 이제 6,900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6,900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압이니까는 고압 측 이제 변압기는 시험 전압이 고압일 경우는 1.5배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에 그럼 이제 얼마 전압이 이제 걸리시는 거냐면 6,900에다가 1.5배 한 것만큼의 전압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렇게 걸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5배를 하면 이게 10350V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1차 측 전압은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1차 측 전압은 A의 V2죠. A는 얘고 그러니까는 6,300에 105에 곱하기 2차는 10350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 변압기가 1차 측이 더 크고 2차 측이 작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시험용 변압기니까는 2차 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식은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변압기가 건선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죠. 근데 2차 측은 보시면 이렇게 건선 하나씩 병렬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이제 2배의 건선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건선이 측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측정된 값을 이제 반으로 쪼개셔야죠. 그래서 얘를 2분의 1로 나누셔야지 요거 하나에 대한 값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 이제 얼마가 나오시는 거냐면 86.25가 나온대요. 여기 이제 V1에 측정되는 거죠. 시험시 전압계 V2로 측정되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요거죠. V2죠. 여기 보시면 요게 건수비가 1사측으로 넘어가면 100분의 1만큼 줄이는 거죠. 100분의 1만큼. 그러니까 요거를 100분의 1만큼 줄이는 거예요. 그럼 V2에는 이제 얼마만큼이 걸리시는 거냐면 103.5V가 걸리는 거죠. 100V만 100분의 1만큼 줄였으니까.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 건수비로 이제 계산하셔도 어쨌든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3번까지 했고 PT의 설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거죠. 왜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전압이 얼마 걸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100배만 하면 이거 너무 크니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전압계로. 그러니까는 줄여서 103.5가 뜨면 여기서 100배 해가지고 뭐 1350V가 걸렸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겠다. 뭐 그런 거죠. 전류계 요거는 이제 누설 전류 측정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거 86.25인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는 답은 86V로 쓰셔야죠. 실수하시면 이제 안 되는 부분이고요. 조건들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조건들이 쭉 있는데 문제에서 좀 적용하는 조건들은 좀 이렇게 좀 밑줄을 뭐 치든지 아니면 뭐 네모를 치든지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이제 제대로 됐는지 검사할 때에 이제 그런 거 갖고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죠.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차단기 명판에 이제 그 BIL이라고 썼어요.
이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하는 거죠. 전격 차단 전류 20에 차단기 전격 용량을 구하십시오. 차단기 전격 용량 구하시는 거는 다 뭐 식은 어떻게 구하죠? 루트 3상이면 루트 3배의 기기 전격에다가 이제 차단 전류, 전격 차단 전류를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게 공친 전압이니까 뭐 기기 전격 이제 아시면은 뭐 24V 뭐 이렇게 외워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1.1분에 뭐 1.2배 하셔서 계산하셔도 무방하죠. 그리고 전격 차단 전류는 20이라고 했으니까 킬로죠. 그래서 얘도 킬로고 얘도 킬로니까는 계산한 값은 이제 메가 값이 나오겠죠. 하면 이제 831.38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3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도 이제 그림을 하나 저기다가 좀 띄워야 되니까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CT에 관련된 문제인데 CT 이제 결선법이 이제 가동이 있고 차동이 있는데 가동은 이제 뭐 별건 없고 차동일 경우가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이제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A하고 B하고 C상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 CT 권선에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도된 전류가 암페어계 쪽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시는가 보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여기 크로스돼 있지만은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겹쳐져 있는 거지. 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저 요 A라고 하는 전류계에는 이 두 개 그 A상과 C상에 대한 차의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실제 값보다 이제 루트 3배 큰 값이 측정이 된다더라 이제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제 벡터적 그림도 있으니까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루트 3배 큰 값이 나오니까 실제 값은 이제 루트 3배만큼 나누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CT를 이렇게 두 개를 접속했을 때 전류계에 이렇게 이제 3A 흐른다라고 했고요. 그럼 CT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이제 물어본 건데 실제 값보다 이제 루트 3배만큼 적은 거죠. 그러니까는 큰 거니까는 1차 측을 구하고 싶으면은 루트 3배만큼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밸류비는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60대 5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구할 수 있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하면 이게 뭐 20.78A 이렇게 나온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루트 3으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 차동 결선이어서 그런 거고요. 가동일 경우에는 그냥 똑같아요. 만약 3A면 그냥 3A 이렇게 나오죠. 가동 결선은 이제 이렇게 크로스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걔는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얘는 이제 가동인 경우인데 그 경우는 똑같이 그냥 3A가 만약에 걸렸으면은 3A가 실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B상에 걸리는 전류를 이제 알 수 있겠죠. 넘어가시고요. 벡터 도는 이제 그림 있으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입니다. 5번은 뭐 그냥 뭐 그쵸, 내선 교정이 나오는 거니까 뭐 0.1, 0.2, 0.3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되시는 거고 뭐 저런 측정 이제 500 사용하고 뭐 밑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설명 내선 교정이 나와 있는 설명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이 가능한 조건 4가지 뭐 쓰시면 되죠. 크기 뭐 위상 주파수 뭐 필기 때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요. 7번도 그림 하나 좀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이제 설비 불평률을 물어봤는데 설비 불평률 이제 저희가 구하는 거 이제 두 개죠. 단상 3선식하고 삼상 3선식. 얘는 봤더니 단상 3선식이네요. 그렇죠? A 있고 뉴트럴 있고 이제 B가 있고. 그래서 그냥 설비 불평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구하는 거는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거랑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랑 좀 나누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냐면 이제 중성선과 다른 한 선에 걸리는 전압 그 부하 중에서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을 빼는 거죠. 선간에 걸리는 거는 일단 분자에는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빼면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8-5 하시고 이제 분모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분모에는 모든 부하가 다 들어가요. 8 플러스 5 플러스 8. 그리고 단상 3선식일 경우에는 2분의 1로 나누는 거죠. 3상 3선식일 경우에는 3분의 1로 3으로 나누고 얘는 2로 나누고 그렇죠? 그래서 100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시냐면 28.57 뭐 나온대요. 얘는 이제 40% 이하면은 괜찮은 거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겠죠. 8번입니다. 8번.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역률이 이제 얼마만큼이 개선이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역률은 저희가 이제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코사인 세타는 P상의 유효 전력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겠고요. 여기 나온 이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효 전력에다가 자승, 이제 무효 전력의 자승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문제에 보니까 부하 전력은 480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480인 거고 얘도 480인 거죠. 그렇죠? P상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하의 콘덴서를 220짜리를 설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220짜리는 어디에 영향이 있는 거냐면 무효분에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상에 대한 이제 무효분에 진상의 콘덴서 용량을 이제 콘덴서를 설치를 하는 거니까 요 무효분에서 이제 얼마를 빼시는 거냐면 이제 여기서 220을 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아셔야 될까요? 이제 주어진 조건들은 다 썼고 얘는 알았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기 위한 유효분 됐는데 무효분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요 무효분만 알면 거기서 220 빼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무효분 어떻게 계산할까요? 무효분은 원래는 이제 P상에다가 사인 세타 무효율만큼을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건데 요 P상 성분은 유효분을 코사인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렇죠? 아까 이제 유효분 성분은 480이라고 했고요. 얘가 이제 책에 보니까는 역률이 80%래요. 0.8. 그렇죠? 코사인 0.8이면 사인 얼마게요? 0.6.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360이 나온대요. 360 kVA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식을 쓰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밑에가 요거니까 루트에 480에다가 플러스 제곱에다가 플러스 요건데 360에서 빼야죠. 360 마이너스 220의 제곱에 480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겠죠. 퍼센트로 물어봤으면 이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게 이제 96%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개념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9번은 뭐 그냥 기호 명칭 쓰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10번 간선의 허용 전류를 결정하십시오. 네. 간선이나 이제 분기선의 허용 전류를 계산하실 때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50을 이제 초과하면 1.1배 하셔야죠. 전동기 전류에. 그리고 50 이하면 이제 1.25배를 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동기 전류. 그렇죠? 만약에 전동기 전류하고 IM이라 쓸게요. 전열기 이제 전류가 있는데 얘가 크면 이건 할 필요 없죠. 시험 문제에서 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한번 나오면 워낙 이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왔었으니까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도 이제 뭐 시험에 낼 수는 있겠죠. 요새 좀 그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 좀 이제 변형해서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니까 그래서 요 비교는 한번 해주세요. 전동기가 큰지 아니면 전열기가 큰지. 그래서 전동기 전류가 큰 경우에 50보다 이제 크면 이제 1.1배, 이하면 이제 1.25배. 그래서 이제 요건 봤더니 전동기가 보니까는 전동기가 하나는 40이고 하나는 20이래요. 60이죠. 60A하고 히터는
히터는 20A래요. 얘가 크죠? 60이니까. 이제 이걸 고려를 하시는데 몇 배를 하시는 거냐면 50을 넘었죠. 50 초과니까 1.1배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60에다가 1.1배를 하시고 거기다가 20만큼을 더하시면 그게 이제 허용 전류가 되겠는데 얘는 이제 특별하게 수용률이 더 주어졌네요. 그렇죠? 수용률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수용률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제 수용률을 적정하게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수용률 0.6%를 0.6을 60%를 이제 고려를 하시면 이제 답이 되겠네요. 하면 여기 이제 얼마가 나오시냐면 이제 51.6A가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개념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그림 또 하나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부하 곡선에 대한 건데 부하율, 수용률, 부등률, 변압기 용량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세트로 해서 매번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림 잘 보이시죠? 문제를 풀어보면 첨도부하는 얼마일까요? 첨도부하는 이제 가장 최고로 사용된 부하죠. 그래서 얼마냐면 이제 500 된 거고, 500이죠, 500. 부하 요거 단위도 좀 잘 봐주세요. 문제에서 함정으로 이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500kW고, 첨도 부하가 지속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일까요? 8시에서부터 12시 사이, 그렇죠? 1 공급 전력량은 몇 kWh일까요? 얘를 이제 다 더하십시오라는 거죠. 다 더하면 되죠. 면적이니까, 그렇죠? 면적이니까 가로 세로 이제 곱하시면 되는 건데 어차피 지금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보니까는 4시간씩이에요. 그렇죠? 4시간씩이죠. 그러니까는 요거 위에 있는 것만 요 값들만 다 더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4시간을 이제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있어요? 200에 플러스 400에 플러스 500에 플러스 다시 400에 플러스 300에 플러스 200. 그렇죠? 그게 다 몇 시간씩이냐면 4시간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8,000 나온대요. 8,000.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 부하율은 얼마일까요? 부하율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매번 하는 거니까. 그렇죠? 부하율은 어떻게 구하세요? 합평체죠. 그래서 위에는 평균 전력, 밑에는 최대 전력, 그렇죠? 최고 전력, 최대 전력, 뭐 하여튼 첨도값 이제 쓰면 되는 거고요. 평균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게 8,000이었죠. 그럼 평균은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얘를 이제 24시간으로 나누셔야지 평균값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첨도가스는 이제 500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곱하기 100.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66.67 뭐 이제 그렇게 나온대요. 저런 것들도 좋죠. 저런 거 나오면 점수 따기 좋은 것들이니까 꼭 맞추셔야 돼요. 실수하지 마시고. 그렇죠? 쉬운 문제들은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조건들 항상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시고 하는 게 좋겠어요.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사무실이 있대요. 가로 세로 이제 20하고 이제 12m인데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래서 뭐 조건들 쭉 나왔어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조도를 500루스 기준으로 할 때 설치해야 할 기구 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조명 쪽이 나오면 식은 거의 이제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등기구 수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FU에 A, E, T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값들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면적은 얼마냐면 이제 사무실이 20 곱하기 10이죠.
20 곱하기 12. 그렇죠? 그리고 조도는 이제 500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죠. 500. 그렇죠? 감강보상률은 봤더니 나오진 않았는데 그 보수율이라는 게 이제 조건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수율 혹은 이제 유지율 분의 1 하면 이제 감강보상률이니까 요거는 이제 얘는 0.75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75%라고 했으니까 0.75라고 그냥 나왔군요. 됐고, 그리고 이제 광속은 봤더니 그 아까 조건에 네 번째 줄에 조명기구가 있는데 40W 이등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를 등기구 하나로 하고 광속은 5,000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5,000을 대입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제 등기구의 광속이 아니고 등 하나의 광속이 나왔으면 얘는 이등용이니까 이제 2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률은 그 조건 두 번째에 있네요. 0.45.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71.11등인데 절상하는 거니까 72등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분기 차단기에 이제 AF하고 AT가 있죠. AF는 이제 프레임, 그러니까 크기죠. 차단기 크기. 그리고 이제 30A는 이제 동작 트립 전류 보니까는 이렇게 뭐 쓰시면 되고. 조명 배선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 시소극기는 이제 1.5 스퀘어니까는 뭐 보시면 되겠네요. 13번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뭐 이렇게 나왔는데 버럭은 경우에 물으면 전압 강하율하고 이제 변동률을 물어봤죠. 전압 강하율과 변동률 강하가 있고 이제 변동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하가 걸리거나 걸리지 않았을 때의 전압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전선로가 이제 기니까 그 전선로에 따른 어떤 전압이 떨어지는 거. 얘는 아예 떨어지는 거고 얘는 전압 부하를 걸거나 걸지 않았을 때 변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압 강하 같은 경우는 강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송전 전압하고 수전 전압에 대한 관계죠. 그렇죠?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하고 전격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곱하기 100은 하시겠죠. 퍼센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요 수전단 전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전격 전압과 이제 똑같은 놈이죠. 이제 한번 식을 써보면 송전단 전압은 66이래요. 66. 그리고 수전단은 61이고 61 이렇게 뭐 나오겠죠. 하나는. 그리고 얘는 61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놈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보니까 수전단의 부하를 끊으면 63. 이제 무부하 전압이 63이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위에 거는 8.2가 나오고 아래 것은 3.28이 나온대요. 그렇죠? 개념만 한 가지 좀 이제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강하율하고 변동률하고 혼동하지 않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도 되고 두 개가 약간 그 혼동이 되시면 부하를 걸고 걸지 않았을 때의 변동이 되는 거예요. 됐고 뭐 대지 저항률을 낮추기 위한 접지 저감제 구비 조건 5가지 쓰시면 되죠. 있다고 하는 거고 15번은 또 표 하나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또 표 하나 띄우고 뭐 TS 문제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뭐 TS에 관련된 거고요. 그러니까 표가 나온 거죠. 표가 나오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어떤 표가 나오고 시험 문제를 푸십시오라는 것들은 한 번만 해석을 잘하면 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좀 다른 문제가 나와도 뭐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이거 이제 하나만 좀 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여튼 쭉 읽어보시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수용률의 적용은 최대 입력 전동기 한 대에 대해 100%, 기타의 전동기는 80%인데 이거 의미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만약에 전동기가 한 대가 있으면 수용률은 100%를 적용을 하고요. 두 대 이상이면 80%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적용한다라고 보시고
이제 밑에 이제 부하 및 특성표가 있죠. 거기 보시면 전동기가 이제 두 대가 있어요. 전등하고 기타가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요거는 이제 표일은 전동기에 대한 표니까 요걸 한번 찾아보시면 30짜리부터 찾아보죠. 출력이 30짜리를 찾으시는데 30이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건 이제 극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30짜리 극수를 봤더니 8극이래요. 8극. 여기서 30짜리를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이제 전동기의 효율과 역률을 보시면 30에서 찾으시는 거니까 이렇게 쭉 오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86하고 78.5.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전동기는 11kg인데 마찬가지로 11kg는 세 군데 다 있으니까 이제 극수를 보고 찾으셔야죠. 이제 극수는 봤더니 6극이래요. 6극은 여기 있죠. 그리고 11kg라고 했으니까 걔를 이제 쭉 오시면 이제 뭐 81하고 7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대수는 한 대고요. 얘는 대수는 한 대고 얘는 대수는 이제 세 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률이 얘는 이제 100%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80%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등 및 기타는 뭐 그냥 100%씩 다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넘기셔서 이제 문제를 보면 발전기 용량을 이제 산정을 하는 건데 그 이제 뒤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빈칸을 채우셔야죠. 그래서 30짜리는 효율하고 역률이 이제 얼마냐면 요거죠. 86하고 78.5. 그래서 입력은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30을 저거 나누셔야죠. 0.86하고 0.785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44.44 kVA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11짜리는 0.83인가요? 1인가요? 84네요. 하고 그리고 0.77.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도 계산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51.02 kVA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아까 전등은 이제 60 얘는 이제 곱하기 3배를 하셔야죠. 3배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전등은 이제 60인데 전등은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나눌 필요 없죠. 어차피 다 100%니까. 얘는 그냥 60 kVA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그리고 걔는 이제 요거를 다 더하시면 되고 요거랑 다 더하시면 되고. 수용률 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수용률이 요거는 100%니까 곱하기 1 하시면 되고 얘는 아까 0.8이라고 했죠. 얘는 1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하나 좀 더 변했네요. 요건 0.8을 곱하시면 요거는 40.82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요 놈도 하고 요 놈도 하고 요 놈도 하고 그럼 뭐 한 140 정도가 나오니까는 변압기 용량은 이제 15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자, 이제 그 표에 있는 거 잘 찾아서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표 찾는 거, 극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문제도 그림 하나 좀 띄워야 될 것 같아요. 16번 문제도 그림 띄우면 풀이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책에 있는 것처럼 안 해도 되고요. 내가 보면은 삼상 3선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삼상 3선식에 전선의 굵기 어떻게 구하세요? 30.8에 LI에 1000에 이걸로 구하셔도 돼요. 근데 책에 이제 복잡하게 나온 거는 그 조건에서 도전율도 나오고 이제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보면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풀이를 한번 보세요. 풀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값들이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부하 중심까지의 거리 구했죠. 270이라고 이제 그건 설명 이따가 드릴 거고 전부하 전류가 38이 나왔고요. 그다음 전압강화가 19가 나왔죠.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와서 그 A라고 하는 이제 그 전선의 단면적 식에서
그 38하고 270하고 19를 뺀, 그 위에서 그 계산한 270하고 38하고 19를 뺀 나머지 루트 3하고 100하고 58하고 97 있잖아요. 이 부분 루트 3에 100에 58에 97. 그렇죠? 뭐 도전율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시냐면 이게 0.00308 뭐 이 정도 나와요. 대략. 그럼 얘는 이제 뭐랑 똑같은 거냐면 1000분의 30.8하고 똑같은 거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이 왜 나온 거냐면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들이고요. 어쨌거나 저희는 그냥 이거를 써도 무방하세요. 그렇다고 치고, 이제 부하 중심점까지 이제 거리를 이제 구하셔야죠. 지금 부하가 여러 개가 다 이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제 전원에서부터 이제 어느 점에 이제 부하가 공급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잡느냐라고 하는 건데, 식은 이제 원래는 이제 기본식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각 부하의 어떤 전류하고 그 이제 전류의 이제 그 얼마만큼 떨어졌냐 거리,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50m만큼 떨어진 거고, 그렇죠? 얘는 거의 10m가 더 추가된 거니까 260만큼 떨어진 거고, 얘는 270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원래식은 이제 이렇게 구하시는 거긴 한데, 얘는 지금 전류값이 안 나고 지금 다 보면 용량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위아래를 어차피 전압을 곱하시면 뭐 3상이면은 뭐 루트 3 하셔도 되고, 어쨌든 똑같이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값이 결과적으로는 용량에 대한 거니까 굳이 전류를 구하지 않고도 용량에 대한 것으로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책에는 이제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얘를 전류 값으로 치환 안 하고 그냥 이제 요 용량 값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좀 지울게요. 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하고 처음에는 250. 그렇죠? 그 다음에는 260 곱하기 5 다 똑같죠? 5 다 똑같으니까 그냥 250, 260, 270, 280, 6, 7, 8, 9 290하고 이걸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70m가 남은 거죠. 270m. 그래서 이 270m 구하신 거는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고 270. 그렇죠? 전류도 구하셔야죠. 전류 5kg고 5,000이죠. 3상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누시고 전원은 380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얼마가 나오시냐면 그렇죠. 전부하 전류니까는 요게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는 거니까 요거 이제 5배 하셔야죠. 그러면 요게 이제 얼마가 나오시는 거냐면 약 38A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도 38 여기다가 뿅 쓰고 전압 강화 이제 하나 남았네요.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380V인데 전압 강화가 이제 몇 볼트라고 했냐면 몇 프로라고 했냐면 세 번째 줄 처음에 보면 전압 강화율이 5%라고 했으니까 0.05.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하신 게 19V. 그러면 또 여기다가 19를 딱 쓰면 되죠. 그러면 요게 16.6기가 나오는데 요거보다 이제 큰 거 선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25짜리를 선정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공칭값에 좀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16짜리를 써도 뭐 크게 무리는 없긴 한데 좀 큰 거를 선정하시는 게 좀 안정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25짜리를 선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17번 10짜리
17번 울타리 높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예, 뭐 판단 기준이니까 그 필기 때도 기술 기준 때도 이제 하셨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8번 문제 보시죠. 네, 18번 이제 한 거고 18번 문제 이제 보시면 그쵸, 이제 변압기 용량인데 뭐 변압기 용량은 뭐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니까 뭐 이제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하시고 이제 부등률 하시고 이제 역률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 표에 이제 수용가가 A, B, C, D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거 이제 한 번씩 한번 쭉 해보면 설비 용량이 A는 이제 요거 먼저 하시는 거죠. 요거 해보면 60에다가 곱하기 0.6, 그렇죠? 그리고 40에다가 0.5, 그리고 20에다가 0.7, 마지막으로 30에다가 0.65 이게 되는 거죠. 부등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1.2, 역률은 80%. 네, 좋죠. 네. 5점밖에 주진 않았지만 네. 자, 계산하시면 93.23이 나오니까 이제 100을 선정하시면 되겠죠.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라고 나왔으니까 요거를 답으로 쓰면 안 돼요. 선정하신 값을 답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도 1회 산업기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